두 번째 저희가 이어서 할 코너는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이에요. 이 365 코파일럿 너무 저는 요즘 잘 쓰고 있어서 박수 좀 쳐보세요. 저는 뭔지 몰라요. 네, 그러실 거예요. 빙챗 들어보셨어요? 빙챗. 일단 빙챗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빙.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인데 거의 일반 분들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에다도 생성형 AI가 달렸고 기업들은 그냥 이거 단체 구매해가지고 우리는 전사에서 코파일럿 쓰겠다. 코파일럿의 기존 이름이 빙챗이었어요. 코파일럿으로 이제 우리 함께 활기를 다해자. 그래서 코파일럿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국내에는 없는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6가지 꿀팁을 가져왔어요.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코파일럿의 챗 써보기. 그래서 원하는 코파일럿 환경이 이게 회사 버전이 있고 개인 버전이 있는데 저는 회사 계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한번 소개하면 코파일럿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회사 계정으로 이동을 하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라이트하게 볼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챗GPT랑 비슷해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뭐 선물 옵션, 그리고 오류, 어떤 때 오류, 그다음에 생산성, 뭐 프로젝트, 인기 산업 비교. 그러니까 여기가 빈 화면이면 사용자가 뭐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니까 가이드 같은 거를 주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다운로드, 에이전트 만들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드라이브라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잖아요. 연동할 수가 있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저장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그때그때마다 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뭐 휴가다 했을 때 얘가 이미 좀 자동으로 작성해 놓은 것들을 템플릿처럼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를 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코파일럿에서. 저희가 코파일럿에서 아무거나 하나 물어보면서 챗GPT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세영님이 체감을 해보실게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사무적인 걸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지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예. 오늘 그 옷이 예쁜데 어디서 사셨어요? 예. 넷이라는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 챗GPT랑 다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커버낫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고 매장은 주로 어디에 있어? 자켓이 143,000원, 티셔츠가 35,000원. 뭐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링크로 들어가요. 링크로 들어가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커버낫에서 전혀 받은 건 없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이러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더 어떤 레퍼런스가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챗GPT랑 다른 점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런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사용자가 후속으로 뭐를 질문할 것 같은지를 자동으로 팝업 시켜주잖아요. 어떤 스타일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챗GPT랑 답변하는 스타일, 지금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파일럿하고 빙챗이 뭐가 다른지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특정 도메인이나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도움이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드, 엑셀, 아웃룩 같은 업무 도구에 내장이 돼 있어서 요즘에 AI가 글쓰기 개선해 주잖아요. 개발자들은 되게 익숙한 이 깃허b이 뭐냐면 내가 만든 개발 코드를 올려놓는 저장소인데 그 IDE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져서 자동으로 코드를 써주는 챗GPT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업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실 챗GPT나 어떤 그런 커머셜한 생성형 플랫폼에 넣을 순 없죠. 그래서 이게 연동이 잘 돼 있으니까 내 회사 내에서 쓰는 보안 문서 여기다 넣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프라이어리티한 팁이라고 하면 이거 쓸 때는 지시가 아닌 맥락, 그러니까 뭐뭐 해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상황이 뭐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를 통해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 제공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이 엄청 자세히 들어갈수록 답변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연구하면서 아, 코파일럿은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말 잘하는구나를 알았는데 그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되게 얘는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기업 향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고 필터링이 조금 빡세게 걸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터에 걸렸을 경우는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필터에 걸리는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프롬프트가 사실 특별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자연어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다만 요거를 내 업무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정도로 고도화되게 나오는 거 혹은 프롬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술인데 그게 아닌 이상 서영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일단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희 왜 첫 촬영 때 프롬프트 답변 잘 받으려면 무조건 4가지를 써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때 4가지 요소가 지시문, 인스트럭션이 있었고 맥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example, 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output indicator, 출력 지시문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goal, 뭐를 원하는지 컨텍스트 진짜 중요해요. 맥락을 많이 주고 expectation, 뭐를 기대하는지 너로부터 source, 이게 어떻게 보면 input data 뭐 그런 게 되겠죠. 이거를 주면 잘 대답한다라고 하는 어떤 디폴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인스트럭션 가이드라인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뭘 원하는지를 말을 하자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너무 쉽게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프롬의 ingredients라는 아까 전에 goal, context, source, expectation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5개의 블랙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뭐 브레인 캠페인을 하려고 이래서 초록색으로 해당되는 게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맥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메일과 팀 챗을 넣어줄게. 이게 source겠죠. 뭘 참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expectation은 simple language. 그래서 내가 빠르게 체크하기 위함이야. 라는 어떤 expectation을 담았죠. 이게 기본이고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는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대화형이라고 하면 conversation이 is going,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keep the conversation going이 3번째 팁이에요. 그래서 후속으로 follow questions를 통해서 conversation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얻어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인데 그럴 때 그냥 딱딱하게 뭔가 답을 받고 다시 해봐 랑 필러 같은 거 쓰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해보겠어? 할 때 뭐가 답이 좋을까요? 2번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델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keep in mind 해야 될 거는 한계가 명확하다. 인간 사이에서도 뭐를 정확하게 원하는지를 클리어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썼을 때는 진짜 클리어하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얘네 다 영어 데이터로 많이 학습해서 한국어로 했을 때는 한국어 편은 제가 따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quotation marks.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주는 기호예요. 딜리미터처럼 여기 앞에 지금 quotation 없지만 generate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 있다고 치면 아 여기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게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quotation mark을 그렇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fresh하게 시작하래요. 이게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줬던 어떤 정보들인데 이제부터는 제 방식이에요. best practices를 6가지를 가져왔고 1번부터 6번까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서 내가 썼던 방법에 있어서 또 맞는지 혹은 나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더 어떤 지식 공유의 차원에서 풍성해지겠죠. 1번은 클리어하고 스페시픽하고 2번은 맥락과 디테일 3번째는 역할과 페르소나 4번째는 톤 앤 매너랑 출력 형식 지정 5번째 대화형과 공손한 표현 6번째 예제 사용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지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사람이 간결하면서 본론 전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연 설명 붙이잖아요. 세영님 카톡 하나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 오카방 채널 이거 어떻게 카메라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에, 이대로. 세영님이 점심을 안 드셨을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무슨 커피 사놓을까요? 아, 점심은 드셨나요? 서브웨이 먹으려고 하는데 드실 거면 픽업 할게요. 우선 대답이 없으니까 만나서 커피 물어볼게요. 저는 스토리 되게 명확한 편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 습관이 프롬프트에도 담기는데 왠지 프롬프트는 너무 또 번거로운지 되게 간결하게 쓰시더라고요. 보시는 화면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은 걸 물어봐요.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걸 물어보고 답이 다르거든요. 일단 쉽게 들어가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은 답변 같아요? 좀 사실 왼쪽은 너무 뻔한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활용에 있어서 이거는 안 보고도 사람이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물을 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하기 힘들어요. 되게 스페시픽하고 예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고 있고 만약 결과물을 가지고 만약 보고서를 쓴다, 레포트를 쓴다고 할 때 당연히 오른쪽 결과 아니에요? 일단 1번 보세요. 1번에 1-1 들어가는 거 보세요. 되게 디테일하게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프롬프트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2번에는요. 맥락과 디테일이에요. 프롬프트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인풋을 더 넣을수록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번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결과물 그리고 맥락을 확실하게 줘야지만 차이가 있는 답변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월 구독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저는 쓴 만큼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를 최대한 줄이면서 한 줄만으로도 이런 오른쪽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한 줄에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랬을 때 맥락하고 디테일은 이 정도를 주셔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독자가 누군지, 일반 독자냐, 혹은 기술을 잘하는 독자냐, 아니면 어머니들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톤 앤 매너가 확확 달라져요. 그리고 사실 1500단어 저렇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분량을 정해줄 때 그래도 대중치가 있으면 좋죠.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윤리에 대해서 전공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요약해줘. 테크니컬 리포트, 좀 다른 방식이에요. 리포트로 써주고 1000자 정도 써줘 하면 제가 이걸 누르지 않아도 1000자 얘가 못 써요. 왜냐면 LLM은 숫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1500 어절 혹은 뭐 열 그래프, 문단, 패러그래프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게 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월드롱, 1000단어. 네, 1000단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나 맞춰갈 수 있어요. 대중치를. 좀 다른 예시를 볼 거예요. 요즘에 취준생들 한참 구직하시고 면접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럴 때 코파일럿으로 또 많이 하는 게 모의 면접. 그래서 모의 면접을 가는데 이 사람은 그로스 마케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분석도 잘해야 될 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로스를 시킬 건지를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마케팅 직무 면접관 역할을 맡아 저에게 연습 문제를 주세요. 근데 이거 보세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프롬프트예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왜 좋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쓸만한 답을 얻으려면 맥락과 디테일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인데 분야가 분명히 제가 그로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차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건 정말 쓸데없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썼어요. 크로스 마케터로 2년 B2C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다. 이직을 준비 중에 있고 잡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지원한 회사는 MAU가 Monthly Active User예요. 그래서 월 활성 유저가 1000만인데 엄청 큰 회사죠. 생성형 AI 플랫폼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연습 질문을 해주세요 하고 1번, 2번, 3번의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내 대답 먼저 듣고 답변을 채점해달라 라고 했을 때 답변 차이를 보면요. 면접 준비를 도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어려운 질문. 생성형 AI에서 1000만 명에서 800만으로 감소를 했대요.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달래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제가 면접자 입장에서 AI 툴 사용해서 분석한다라고 이제 좀 서둘러서 말하니까 얘가 좋다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의 성장을 위해 크리티컬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또 한 번 제가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별론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채팅창에 띄워가지고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 가볼게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성과를 보였대요. 실수가 있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답변까지. 이렇게 하면 뭐 타겟팅 재조정, A/B 테스트 등등등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정말로 모범 답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만한 답을 만들려면 맥락과 예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역할, 롤 액팅 프롬프팅인데 사실 요즘 모델들이 너무 성능이 좋아지면서 더 이상 역할 부여를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파일럿은 GPT-4 다소 9버전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좀 부여해 주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이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10살 어린이에게 설명하듯이 말해줘 혹은 전문적인 톤으로 말해줘가 톤 앤 매너가 되겠고 출력 형식이 아마 좀 색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식을 보면은 답변을 할 때 줄줄이가 아니라 번호로 나열을 해줘 혹은 개요로 정리해줘 제이슨이라는 어떤 포맷으로 말을 해줘라고 한다고 하면 개발할 때 되게 편하도록 제이슨이라는 어떤 형태, 응답 포맷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 컴퓨터 언어라서 이렇게 요게 퀘스천이고 요거 처리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커테이션 안에 이게 이제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게 제목이고 요게 답변이다 지정하지 않아도 분류를 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톤 앤 매너랑 출력 형식 지정도 그냥 답변 뭐 물어보고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지정해주는 게 당연히 더 효과적이고요.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프롬프트에 이모티콘을 쓰면 어떨까요? 이 이모지를 못 받아들이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arenthesis 괄호 열고 스마일, 뭐 스마일 페이스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법이 프롬프트에 이모션 스티뮬라이,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하는 기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주면요, 코파일럿은 더 잘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담긴 말투가 프렌리하고 뭔가 나랑 협조하겠다라는 느낌을 줄 때 더 잘 반응하는데 그때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쓴 프롬프트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안녕 코파일럿. 네, 코파일럿이라고 항상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 이모지를 이렇게 넣어요. 얘도 지금 답변에 미러링을 하죠. 미러링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얘를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이것만 한다고 하면 답변을 비교해 보자고요. 어느 정도 다 답을 해주지만 비포 앤 애프터를 놓고 보면 아까 전에 코파일럿 하면서 한 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쓸만한 정보가 나와요. 얘 왜 이렇게 잘해주냐? 잠깐만요. 퀄리티만 두고 보면 읽어보면 더 뎁스 있게 나오는 게 코파일럿 이름과 이모지 붙인 것들. 네. 그리고 이거 프롬프트 자체가 되게 필요한 요소를 워낙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도 아까는 잘 나온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이거 붙이면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데, 자기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런 컨셉인데, 저는 프롬프트의 그런 기억 연상법도 많이 사용해요. 채팅을 띄워놓고, 이전에 우리는 감은 왜 떫은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었어 라는 게 기억 연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적 없는데 얘기했었어 라는 어떤 과거의 사실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을 지금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비교해 볼게요. 감은 왜 떫지?
라고 하면 이 답변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탄닌이라는 물질 때문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퀄리티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떤 게 느껴지나요? 스타일적인 이슈?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대화했다라는 거를 맥락을 주면서 조금 더 톤앤 매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고서에 너는 이미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컴플릿 했었어 라는 사실을 한 줄로 되게 세련되고 완벽한 보고서를 생성을 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팁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랩업을 하고서는 이 시간을 맞춰볼게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분명히 뭔가 어떤 품질을 나는 원하고 있는가가 목표부터 정확하면 만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계속 반복 작업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기억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그 스마일이에요. 이 코파일럿을 쓸 때 좋은 효과를 주니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 테니 코파일럿을 회사에서 쓰시는 분들은 정말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댓글 주세요. 마칠까요?